유튜브 촬영한다고 해서 정독하고 왔는데 뭔가 정상은 아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냥 장치로 집어넣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 아래 눈꺼풀에 다크서클이 진해지거든요. 근데 전재준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얘가 그래도 좀 공부를 했네. 그래서 딱 생각드는 게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그치요? 네. 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녹내장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약간 색각 이상이나 이런 게 그럴 수 있죠. 있지도 않나요? 이거는 녹내장이 김정원 원장님께 이제 여쭤볼 것 같아요. 물론 시신경에 많이 이상이 생기면은 색각 구분이나 이런 거 떨어지긴 하는데 사실 시신경이 조금 많이 망가져야 그렇게 되고요. 정록 색약이잖아요. 보통 시신경 손상에 제일 민감한 건 사실 청색 쪽인데 그거는 안 맞는 면이 있죠. 그리고 녹내장 자체가 워낙 흔한 병이다 보니까 연관성은 별로 없다 하더라도 같이 있을 확률은 높죠. 사실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래. 유전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정록색양처럼 열성 유전이다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거든요. 부모님이 있거나 형제 자매가 있으면 녹내장이 발생할 확률이 좀 높다 뿐이지 다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라 여기 삼촌 여기. 여기 예솔이 없어요. 쟤는 셈이에요. 전혀 관련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녹내장이 시야가 좁아지는 건데 가까운 거리가 잘 안 보이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냥 예솔이랑 비슷한 아이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솔이랑 뒷모습이 비슷해서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진료비 안 내고 가셨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진료비를 안 냈다고 그 간호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싸우진 않더라도 미수가 뜨니까 다시는 못 오겠죠, 사실은. 로스탄이라는 제품은 없고 극중에서 만들어진 제약회사와 안약 이름이고요. 탄자로 끝나고 이런 안약들은 많이 있죠. 그럼요.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는 안약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약들이 뭐 무슨 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잘 만들어 놓은 장치인 것 같아요. 이거 그건데 아니 그냥 넌 할 수 있어. 용기를 내. 될것 같은데 그냥. 5화 마지막에 보면은 성형외과에 전재준이 가는데 남자 주인공이 의미심장하게 얘기를 하죠. 더 소중한 걸 주고 갔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딱 스테로이드 쓰면은 안압이 올라가면 그 장면이 나오고 녹내장 모니터링 필요하면 딱 그 장면 나오면서 끝나거든요. 작가가 뭘 의미하는지는 그때부터 사실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가지고 스토리를 짤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홍혜교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루에 한 번 안압 하강제를 안고해 저만해. 보통 약을 하루에 한 번 저만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 보면은 운전 중이긴 하지만 운전 중에 약 넣으면 안 되긴 하지만 밤에 넣어요. 그래도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밤에 넣는 것까지도 이게 고증을 좀 해놨다. 되게 그거 보고 조금 놀랐고요. 근데 조금 약간 오게 튄 게 전반부에 보면 전재준이 일회용 안약 쓰거든요. 근데 갑자기 물론 약을 주사를 하려면은 병을 써야 되니까 그렇지만 갑자기 병으로 된 안약을 써갖고 이거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은 일회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나이가 이렇게 젊으면은 일회용 제제로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썼으면은 이런 계획을 못 했겠죠. 그리고 이제 밤에 넣잖아요. 운전하면서. 근데 안약 넣는 이 스케일 자체가 많이 넣어본 솜씨예요, 이게. 왜냐면은 내가 많이 넣어보지 않으면은 운전할 때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매일매일 넣고 있고 운전 중에도 그냥 쉽게 넣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차에서 약 넣는 것 자체가 설정이 말이 안 되고 일단 약을 넣자마자 안압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설정이 안 맞고요. 만약 복수를 하려고 했으면은 거기다 넣은 약은 스테로이드가 아니라 아마 염기성 약품을 넣었을 거예요. 근데 전재준은 어쨌거나 실명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시멘트에 빠져서 죽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멘트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한번 눈에 들어가면 각막 화상 때문에 실명하게 돼갖고 어차피 실명을 했을 겁니다. 진짜요? 근데 문동원이 쓴 약이 뭐였을까요? 작가가 의도한 거는 분명히 스테로이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극 중에서 보면 스테로이드 쓰면은 이제 안압이 올라간다고 설정이 돼 있는데 극 중 상황하고 조금 비춰보면은 전재준이 계속 렌즈를 끼잖아요. 렌즈를 끼다 보면 알러지가 잘 생깁니다.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썼을 가능성이 제일 크고 스테로이드 녹내장이요, 이 사람.
오래 점안하거나 복용했을 때 시신경이 손상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걸 이제 스테로이드가 유발한 녹내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전재준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냥 일단 녹내장인데 스테로이드 같은 걸 점안하면은 이제 안압이 올라가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그 드라마 보면서 드는 생각은 전재준이 지금 나이가 대충 계산해 보면 한 35, 36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30대 중반 남자인데 녹내장이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 같아요. 20, 30대에도 녹내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자기 눈도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원장님 얘기했는데 그 뭐 5화 마지막 부분에 차트에 써 있다고 했잖아요. 그 메모는 안과에서 썼을 것 같은데 이 의사는 성형외과 의사고 개원한 지 얼마 안 됐고 그게 좀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극 중에서는 전재준이 여기에 병원에 접수를 해서 차트가 딱 뜨니까 다른 병원 차트도 여기다 읽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그게 딱 뜬 것 같은데 보통 다른 병원 차트가 공유가 잘 안 되거든요. 저도 그 생각인데 말이 되게 만들 아니야 그냥 얘기하래. 그 성형외과 의사가 돈이 진짜 많고 병원 한 5개 정도 종합병원 운영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차트를 봐도 되는 건 아니에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차트를 열어볼 수는 없어요. 안과 얘기는 아닌데 거기 이렇게 목을 찔리잖아요. 목을 찔렸는데 성대가 손상돼서 목소리가 안 나온다.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실제로 그게 맞는 일인지 진짜 그런 건지 궁금하긴 해요, 이거는. 아이, 머리 쓰면 머리 아프잖아요. 직접적으로 가야죠. 보이는 걸로 화끈하게. 저는 복수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괴롭히거나 이러면 나중에 사장이나 회장이 돼갖고 저 사람 고용해갖고 부려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조금 있어요. 드라마니까 이제 인생을 바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겠죠.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그렇게까지는 투자하는 거는 4천만 원이면 삼성과 카카오를 사겠습니다. 삼전이랑 카카오 살았어. 삼성과 카카오. 그 학폭한 5명 말고 다른 사람도 포함해서 불쌍한 사람을 5명은 안 불쌍하죠. 저는 걔 그 누구냐 그 옷가게 점원 걔가 제일 불쌍하죠. 왜? 걔가 제일 왜냐면은 걔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걔가 사실은 아무리 벌을 안 받았어도 보통 사람이 사실 사람한테 해를 입히면은 죄책감이 끊이진 않을 텐데 괴롭힘도 당하고 본인 사람 죽여하고 죄책감도 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일단 가해자 관련해서는 이 극 중에서도 보면은 문동훈도 그렇고 하도영인가? 남편도 그렇고 한 번에 기회를 주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여기서 멈추겠다. 성인이 돼서 그렇게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다 무시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 때는 과하지만 뭐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인이 돼서까지 그걸 뉘우치지 않고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에서 5명 모두 가해자는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용서 못해. 스토리의 주제로 끌고 나가는 게 학교 폭력이잖아요. 드라마에서도 화제가 되고 다뤄질 정도로 큰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범죄가 될 정도로 이런 게 좀 심해지고 있잖아요. 자식들 키우는 아빠로서 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느낀 적 학폭했으면은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나오지 말고 조용히 그냥 장사를 하시던지 조용히 회사 다니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한 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조용히 그냥 생업에 종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그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가다가 형들이 오라고 해가지고 한 5만 원 뺏겼던 적 있어요. 그때가 생각나요. 별거 아닌데 좀 맞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냥 돈만 뺏겼지. 근데 그런 게 10년, 20년 지나도 기억이 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심하게 당하신 분들은 이제 인생 자체가 바뀐 거니까 보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제가 1편을 좀 보다가 좀 너무 우울해져가지고 안 봤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냥 하고 싶은 말은 좀 나중에는 그래도 좀 웃는 모습이 있어서 좀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나쁜 것 같아. 감사합니다.